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유기체 얼개. 전지현 작가의 작품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얼개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자 때론 다양한 삶 속에 존재하는 관계를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다.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그녀만의 특별한 얼개를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본다.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전지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꿈꾸는 작가 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뭐 전지현보다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에 매주 새로운 작가들이 네. 소개가 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작가가 나오는가. 그래서 네. 전지현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화가 전지현. 그렇다고. 모델 전지현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미술계에서는 그냥 예. 전지현 씨를 어떤 예. 화가 전지현으로 이렇게 해요. 네. 뭐 되게 막 카톡에 올려놨더니 예. 되게 아름다우시고 분위기가 좋다고. 예, 우아하고 엘레강스. 그쵸? 그런 느낌? 그림도 같이 엘레강스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우아한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작품에 예. 네, 항상 네. 그 작가님 작품에는 그 변화하는 그리고 진화하는 그런 얼개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상징적인 얼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보여주세요. 네.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 네. 얼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뭐 작가한테 물어봐야죠. 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인간의 관계에 대한 혹은 이렇게 작가들은 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전지현 씨의 경우에도 그런 자신의 어떤 내면의 모습,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도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가님 그림 그리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의 얼개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라인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견고하지도 않아요. 평면 같은데 평면 같지도 않고. 그건 인간들이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얼개와 똑같은 형상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얼개는 얼개를 바라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내가 완벽하지 않는 걸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굉장히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위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림 보면은 작가님의 첫 인상과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우아하고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레강스한 느낌이 그림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색깔 선택만 봐도 색깔 자체가 뭔가 오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에 확 띈다기보다 잔잔하게 옆에 두고 오랫동안 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잔잔하게 편안하게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네. 어떠세요, 혜영 씨는? 저는 보니까요. 그 작품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담백함이 느껴지는 거가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고전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그런 방식이 교묘하게 이렇게 잘 섞여서 그런 완성도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완전히 뭐 다 칭찬 모드로 가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작가의 그림을 보았을 때 그 작가는 어떻게 생겼을까 혹은 그 작가의 내면은 어떨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전지현 작가를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가 내 그림을 봐달라든가 하는 그런 느낌들을 잘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 느낌이 완전히 그림으로 형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얼개를 그리시잖아요, 작가님. 네. 그럼 얼개가 작가 자신이기도 하고 인간을 대변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네. 사실은 이 얼개를 처음 그렸을 때는 네. 저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작품 화풍이 바뀌는 것처럼 그때 순간에 제가 얼개를 취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얼개라는 거는 사실 보통 이렇게 사회를 보면 살인도 많고
폭력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살도 OECD에서 1위도 되고 그런 관계에서 볼 때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얼개가 처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얼개는 나의 부족한 걸 인정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뭐예요? 얼개가 뭐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예. 철학적인 예. 그런 그 느낌들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2006년서부터 이런 전지현 씨가 얼개 작업을 했었죠. 2005년도 고향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 네. 처음 이제 기반을 구축한 거죠. 아. 얼개라는 것은 그냥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때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2007년도 서울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처음 이 얼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신항서 선생님이 평론을 써주셨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이 얼개의 구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저의 얼개가 된 거예요. 그 얼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던 건가요? 신항서 평론가님께서?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형상이 이렇게 얼기설깃하게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한 거고요. 작가한테는 어떤 작품의 경향을 따르다가 바뀌게 된 데는 나름 어떤 뭐 결정적인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바뀔 때 작품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곧 저 전지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좀 했었어요.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어디서? 미국에 있었어요. 네. 네. 뉴욕에 네, 있었죠. 미국에 있었는데 그 한 1994년도 3년도 좀 안 됐을 때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통 이렇게 에어 터뷸런스라고 하면 난기류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한 5m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 충격은 10m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아이를 시베트를 뺀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그냥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네. 딱 올라가서 천장에 머리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셨겠어요. 어머 이게 뭘까? 예. 그리고 그런 차에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만 시트벨트를 하고 아이를 그냥 안고 있었으면 아이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죠. 그런 순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호흡이 가쁜 분도 있어서 조지아주에서 비상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를 바꾸게 네. 된 계기가 비행기 네. 사고를 통해서였고 지금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된 이유도 네,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해 보다가 네, 그리게 맞습니다. 되신 거고요. 네. 종교의 변화라든지 그런 예. 걸 통해서 그런지 아니면 작가 본인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 색채가 달라지셨어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그런 작가님은 그림 그려주시고요. 저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네. 작품이랑 저기 설치되어 있는 작품이 네. 최근 작품이거든요. 예. 최근 작품인데 네.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과연 뭘 뜻하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희 작품들은 제가 뭐 다른 전시장에서 이렇게 작품의 스타일을 봐왔던, 익히 봐왔던 그런 건데 저는 저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수다스럽게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문양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작가가 좀 더 저런 것들 좀 더 단순하게 그 조형성 있게 색채로 좀 이렇게 정리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작가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비하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작품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색채라든가 단일화라든가 혹은 그 느낌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정돈이 돼 있는 그런 계절을 보여줘요. 우리가 계속 얼개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데 정작 얼개가 뭔지. 주고자 하는 예. 얼개가 말하고 있는 예. 메시지는 어떤 건지 아까 저 작품이 너무 수다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간격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얼개는 인간의 어떤 유기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찾아보자. 이 모습도 아름답고 이 모습도 아름답고 그것들을 조각조각 제가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저 아름다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비워지는 얼개가 되는 것이고 이걸 다시 담으면 이렇게 꽉 차여 있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저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한편 이렇게 열어놓을 때도 있고 닫아놓을 때도 있고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 작품이 또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도 있으시다고 너에게 하셨어요. 뭐를 준다. 예, 저 얼개 모습이 네. 그 작가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나의 채워진 부분을 너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워주겠다.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당히 시적이네요. 의미도 있고 나눔의 어떤 네. 그렇죠. 그 사실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창피해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네. 내가 부족할 때 너의 풍요로움으로써 채워지고 또 내가 풍요로울 때 또 나눌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작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약간 정적이고 그러면서 내면적인 성찰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작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아주 그 뭐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 같은 것을 느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런 느낌이 저는 부러워요.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지금 약간 궁금한 네. 것이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있어 보이는 건지 우아해 보이시잖아요. 선생님 배우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위트 있게 한마디씩 이렇게. 네. 아니,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배우고 있고 들으려고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나이 든 친구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제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관계를 더 갖는 거예요. 네.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게 되신 건가요? 그림은 제가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당시는 환쟁이라고 해서 작품을 못하게 하셨죠. 할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리셨군요. 네.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이제 동경대에서 이제 법도 공부하셨어요. 하지만 그 그림에 대한 열망들은 계속 이렇게 잠재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태어날 때쯤에서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취미로 그리셨긴 했지만 너무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야외 스케치 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뛰어놀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나중에 커서 화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즐겨 그리시고 본격적으로 미술을 전공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저는 선어예고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그림은 그렸지만 이제 미술 대회도 나가보고 하면서 이제 제가 예고를 가야겠다 결정하게 된 거죠. 네. 예고 때도 상당히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랑 많이 해주세요. 그냥 뭐 실기 장학생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워낙 또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또 우아한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또 대학교 시절에는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반전이 네, 데모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진짜예요? 아니 전재 씨 그런 반전 있는 여자예요? 사실 올 때 한남대교에서 뭐 전국 농민 그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저들을 보면서 순간 스쳤던 것들은 기억들이 있었죠.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절이면은 그렇죠. 몇 년대죠? 뭐 85년도, 6년도 뭐 한참 데모를 이거 누구든지 대충 해야 이제 될 때. 나이를 가늠해 보게 되는데. 네. 예. 그때는 진짜 수업도 다 빠지고 휴강하고 데모를 많이 했었죠. 목청껏 데모가도 부르고 뭐 체류탄 피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혹시 그림도 그런 그림을 그리셨나요? 사회- 그림이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회적인? 예, 그때는 제 자신을 먼저 이렇게 구축하고 세워야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회 구현을 위한 그림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 전재현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제 젊은 작가들을 위한
좀 비전이 있고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가는 그런 작가들을 위해서 스튜디오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게 언제요? 90년대 중반인가요? 2005년도에요. 2005년도. 네, 처음에 제가 일기예요. 우리 밴드에서 네. 그때는 그 스튜디오에는 어떤 작가들이 있었나요? 그때 이선태 선생님도 계셨고, 네. 나중에 단기로 황지연 그분도 계셨는데, 이성구 선생님도 계셨고, 예, 그 당시에는 한 20명 정도의 작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20평 정도의 천정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업실을 하나씩 줬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 작품만 본 게 아니라 다른 19분의 어떤 작품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작품 안에서 보통 작가들은 수줍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조금 이렇게 명랑하시고 쾌활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열은 제가 작업실을 가서 보면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말씀도 없지만 저분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슴에 안고 있는지 19분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전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던 그런 재미있는 컬렉터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네. 재미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재밌어요. 기대되네요. 그때는 병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시가 한 2주 정도 하고 이제 패킹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박하신 분이 막 달려와서 저 이 작품 사고 싶습니다. 네, 뭐 계좌번호 얼마요?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좀 더 조금은 무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계속 패킹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패킹이 끝났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싸고 가려고 하는데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딱 내미는데 입금표를 딱 주시더라고요. 작품 입금을 했으니까 작품 지금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작품을 이제 전달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그 투자 자문 회사를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렵게도 그분은 난치병을 갖고 계세요. 네. 작품을 많이 콜렉트 하시는 분이시기도 했는데 그 난치병에 그때도 병원에 이제 잠깐 들리셨던 부분이죠. 근데 제 작품을 보고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많이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제 작품을 콜렉트하고 계시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했다고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도 사실 작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큰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작가의 것이 뭐 아주 가장 이상적이고 정확한 바로메타는 아니지만 그 작가의 작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뭐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뭐 좀 더 높게는 화합미술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퍼블릭한 미술관의 작품이 컬렉션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예.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왜냐하면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현대미술관에서 기억해 놔야 할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다고 합니다. 딱 1년에 뭐 한 2점 정도, 뭐 많게는 2점, 1점씩 소장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그림을 모아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작가님의 그림도 있다고 하네요. 소장이 되어 예. 있죠. 그동안 참 많은 전시를 하셨을 텐데 작가님 기억에 남는 전시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2009년도 그 칼슈레를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트페어였는데 독일이요. 네, 그때는 스위스랑 프랑스의 어떤 접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시를 이제 계속 제가 참관을 하고 같이 이제 쉐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뮤지엄도 제가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예술이 몸에 이렇게 묻어있어서 이렇게 향기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늙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삶에 묻어있는 저 예술성이라는 것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감탄하고 왔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작가분께서 이렇게 그림처럼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 차분하면서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약간의 반전이 있는. 네, 그림도 차분한 듯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또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딱 작가님하고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나눠보면서 더 들게 되는데요.
오늘 그림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출연한 기념으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제작해 주신 그림이죠. 얼개는 항상 네. 나이면서 상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건강이 좋아져요.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네. 표현이죠. 예, 이 얼개는 사실은 이 화면이 이 화면에서 주인공이 되잖아요. 주인공이 되는데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름답다고 볼 때 이 얼개는 아름다워져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색도 썼죠. 근데 이 부분은 나의 아름다운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여지고요. 이 밑에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조각조각의 아름다움은 흘러가는 거. 사실은 제 작품의 제목이 플로잉이에요.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관계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의 좋은 점, 나의 재능이 흘러갈 때 아름다운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관계라는 그 카테고리 모티브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의 뭐 색채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아마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네요. 그렇군요. 작가님 이렇게 저희와 오늘 시간 정도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항상 평면 작가는 입체를 꿈꾸죠. 또 입체하는 작가는 평면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생활 있을 때는 입체도 하고 설치도 했었는데 한동안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열망이 물론 그 당시에 충분히 다 쏟아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스물스물 또 자라나는 그런 열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면도 계속 할 거예요. 평면도 하지만 이 얼개가 3차원으로 이렇게 3D로 나올 때 같이 이제 평면과 입체와 같이 공존하면서 하는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작가들이 아마 그런 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열망이라든가 욕망 이런 것들을 아마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그림이라는 것이 평면 속에다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건데 네. 그런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네. 입체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을 더 가시적으로 비주얼 있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꿈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D라든가 입체 같은 작품들을 더 한번 사실 뭐 전시도 그런 부분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요즘 작가분들은 맞아요. 트렌드라고 또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개라는 그 확고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 전지현 작가님 하면은 그런 얼개가 밖으로 나와서 설치 작품으로 해도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조만간 그 전시를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출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생각보다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작가는 42.195를 뛰는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 마라톤을 완주할 때 물론 힘들고 많이 지치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가는 게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프로를 좀 진행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장소를 바꿔서 작가님이 커피를 쏜다고 하셨으니까. 커피 마시죠.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